당신의 영감에 불을 붙여드립니다. 맨스파이어 박명석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잠실섹시 이정무입니다. 요즘 뭐 아주 핫하죠. AI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네. 혹은 뭐 그냥 살아가면서 AI 시대가 왔음을 좀 체감합니까? AI 엄청 체감하죠. 요즘에는 AI 체형 분석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체형 분석이 그냥 그 사람을 딱 그 스캐너 앞에 세우면 그 AI가 쭉 스캔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동작 패턴에 문제가 있는지를 다 스캔을 해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운동이 뭔지를 다 알려주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게 존속 가능한 직업인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들기는 하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AI가 알려주겠네. 그렇죠. 네, PT 받을 때 막 선생님한테 식단도 물어보고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사실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건 그냥 이 사람의 운동을 코칭을 해주는 거지, 영양학적인 것까지는 자격증이 있으면 해주는 게 맞지만 자격증이 없으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그걸 알아서 이제는 식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챗GPT한테 물어보는 식단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걸 듣고 덜컥했죠. 왜냐면 저는 이제 스포츠 영양 쪽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의미가 없어졌네.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은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또 많이 쓰지 않나요? 엄청 많이 쓰죠. 사업을 하면서 거의 뭐 AI 비서처럼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사실 제미나이도 지금 쓰고 있고 챗GPT도 쓰고 있고 퍼플렉시티라는 걸 쓰고 있어요. 와, 많이 쓰네. 네.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좀 사로잡는 문구 위주로 마케팅 같은 위주의 업무를 할 때 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검색에 최적화된 AI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때 검증된 정보.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럼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노무사한테 펌 받기 전에 일단 제가 초안을 작성을 해서 보낼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 저는 그래서 와, 챗GPT AI 없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업했지?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측면에서 네. 많이 줄었나요? 챗GPT가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해주고 얘도 얘네들의 쓸모를 증빙하기 위해서 여기서 있는 시간을 체류하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수록 얘네들한테 더 베네핏이니까 자꾸 후속 질문을 던져요. 맞아. 자꾸 이것도 해드릴까요? 이거 저것도 필요하면 해드릴까요? 이거 해줘. 이것도 해드릴까요? 이러니까 도대체 과잉 어디까지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건가? 매짐이 없어. 매짐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도움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 완전히 AI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네. 아니, 상반신 정도가 AI한테 의존을 하고 있다. 저는 좀 흥미로운 것들 요즘 봤던 거, 소라라는 앱이 나왔잖아요. 소라2? 근데 그걸로 요즘 사람들이 영상을 엄청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리얼하고. 맞아. 최근에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여자분들이 이진욱이랑 돈룩 인생 네컷 찍고 돈룩 맞아. 찍고 그런 게 엄청 유행이었어요. 근데 맞아. 저는 처음에 그걸 보기 전에 아이돌을 봤는데, 그래서 내 친구 인스타에서 봤는데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맞아. 근데 그렇게 오해하게 되더라. 귀엽게 잘생겼다 했는데 이게 다 AI였구나. 어떤 것들은 진짜 티가 안 나더라고. 맞아. 그래서 와, 진짜 이제는 한 1, 2년만 지나도 그런 페이크 뉴스를 진짜 절대 걸러낼 수 없는 세상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업계에 있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 투자 업계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도였던 것 같아요. AI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원래 분기 매출이 100억 달러가 안 됐어요. 그때 한 분기에 갑자기 140억 달러가 나온 거예요. 2배로 점프를 한 거죠. 그게 2023년도의 일이잖아요. 140억 달러. 지금이 얼마 버냐면 500억 달러를 봅니다. 분기에. 네. 분기에 6, 70억 달러 벌던 회사가 500억 달러를 버는데 10배가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현실이 맞구나. 이제는 뭐 거의 젠슨 왕이라는 CEO가 한마디 할 때마다 신봉을 하기 시작하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AI에 완전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맞아요. 그러면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늦은 건가요? 아니면 전혀 늦지 않았다. 전혀 늦지 않았다. 네. 세상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한 순간인 거예요. 챗GPT가 등장한 순간이. 그 투자 업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얘기를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라든지 AI가 조금만 발전하면 할 수 있겠다 싶은 일이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도 대체가 가능하다. 우리가 좀 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 직업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나요? 저는 많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다소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됐던 건, 전연차 혹은 이제 막 로스쿨에 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 사무직, 단순 법률 자문은 날라간다고 하잖아요. 30년 하고 있는 뭐 변호사들도 시작은 다 단순 법률 자문으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럴 기회가 쓸 날라가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탑 티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변호사가 필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계약서 검토 뭐 이런 정도는 AI 툴이 되게 쉽게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개업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월 몇만 원 내면 그 툴을 쓸 수 있는데 굳이 몇백을 내고 그치. 전연차 변호사를 써야 되나? 안 쓰고 그냥 나 혼자 하지 뭐. 라는 사람들이 서서히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럼 살아남는 건 누가 될 거냐라고 하면 정말 이 법률이나 판례들을 최신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법률이나 판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들 자문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그런데 그와 별개로 소송 쪽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호사들이 조금 더 많이 활약을 할 수 있겠지만 법률 자문으로 넘어온다면 활약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특히 그 피해는 경력이 적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거라서 우리 취업할 때도 취업하기 힘들다. 막 그렇게 맞아.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더 빡세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나는 지금 당장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해진 게 오히려 많거든. 뭐 예를 들면 이제 녹음 같은 거 얼굴이 안 나가는 그냥 녹음 같은 거는 그냥 다 해줘 AI가. 맞아. 근데 전연차에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일 수도 있잖아. 그게. 근데 그러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 자체가 맞아. 줄어드니까 성장할 기회를 잃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각자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살 거잖아요. 그렇죠. 네.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본인들의 생각들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AI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삶을 직업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시간을 줄여주는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남는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하던 일들 중에 뭐 녹음 같은 거는 AI가 다 해줘. 그럼 그 시간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를 활용해서 내가 다른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회사와 컨택을 또 한다거나 예를 들면 우리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거나 계속 새로 생겨나는 그런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과생이 아닌 문과생의 입장에서 AI를 활용해서 이 남는 시간을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투자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 AI로 인해서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업들 중에 진짜를 찾아서 우리 문과생들은 그 남는 시간에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그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돼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되는 거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개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거는 내 펜 만드는 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박명석이라는 애는 요런 사람이고 그런 거를 빨리 지금 더 알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미친 듯이 쫓아오기 때문에 AI 속도가 남는 시간 갈아 넣어서 내 펜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명료하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AI 시대에서 어떤 변호사 살아남을 거냐. 당연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력 있는 변호사가 살아남겠죠. 상위 10% 20% 탑 티어의 지식과 경력과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위 80% 사건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 얘네들도 그냥 다 AI가 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AI가 한테 맡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요. 네. 그럼 그건 누가 먹냐? 브랜딩이 잘 돼 있는 변호사. 맞아. 내 펜 만들기 같은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 요즘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유튜브를 왜 하고 있냐. 변호사인데 토크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안 유명한 변호사가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력은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 밑에 많은 일은 AI가 해줄 거거든. 그럼 누가 나한테 일을 줘야 돼. 맞아, 그럼 일을 누구한테 줄 거냐? 그럼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유명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전문직들한테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로 넘어온 거 아닌가? 잘 알려진 몇 명이 다 먹을 수도 있는 판이 될 거다.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는 AI 시대에서 아까 말한 문과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는 했지만 그렇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건 마치 스티브 잡스가 그 이과생이 아니었는데 아이폰을 만들었던 것처럼 AI를 통해서 새롭게 생기는 기회들은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죠. 챗GPT 내부에 또 앱스토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챗GPT 스토어라는 것이. 맞아 있어.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사주 앱을 해요. 근데 그 사주 앱이 잘 되더라고. 기존의 챗GPT 그러니까 AI가 하지 않았던 순수 휴먼이 하던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신점을 보시고 뭐 사주를 보시고 하던 분들이 하던 영역을 AI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직업을 뺏어온 거죠. 내가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개발자를 구하고 디자이너를 구하고 해가지고 사실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영역이 아직 AI로 대체가 안 됐지? 근데 대체가 되면 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 AI에 내가 또 올라타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둘이 하는 얘기가 영역이 비슷하네. 네, 그래서 문과생도 기회만 잘 포착하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AI에 대해 자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내 돈 들어가 있으면 또 알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게 사실 반반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자꾸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서 계속 끝까지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세상이 그거에 딱 맞게 만들어주는 때가 있더라고. 뭐 연애와 사랑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가? 최근에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랜덤 채팅 앱이었는데 개인정보가 싹 한번 털린 거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가입자의 80%인가가 남성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남성들이 랜덤 채팅으로 여성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떻게 80%가 남성이지? 알고 보니 싹 다 AI였던 거야. 나머지 20%의 여성도 대부분 뭐 그냥 한번 가입했거나 뭐 가입하고 까먹은 사람들. 그냥 그 80%의 남성들이 싹 다 AI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슬픈 얘기네요. 이것 또한 이미 대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대체할 수 없다고 봐요. 다들 혼자 있는 걸 되게 편해하고 있어 하지만 결국 배터리가 없으면 현실을 보게 되잖아요. 현실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거든요. 인간은 결국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사회하는 동물. 이게 고도화되고 고도화되다가 결국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순간들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한 끗이 그렇죠. 사람과의 커넥션이 분명히 존재한다. 나도 100% 동의하거든요. 변수가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없었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지. 그건 맞지. 이제 AI 오리엔티드인 인간들이 등장할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애초에 무슨 감정인지 모를 수도 있어. 우리가 만약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살던 세상은 이런 존재로 살아왔어 라고 잘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걔네들의 양육을 되게 잘 해야 되는 게 저희의 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모는 그렇게 키웠는데 어떤 집에서는 그렇게 안 키우면 안 그런 친구들이 나올 거 아니야 세상에. 그렇지.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형 말은 이제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지도 모른다.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좀 속상하지. 최근에 이제 또 알게 된 게 리튼이라는 서비스 아시죠? 알죠. 리튼이 요즘 뭘로 돈 버는지 아세요? 리튼 크랙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맞는 AI와 채팅을 하는 서비스예요. 제가 오늘 들어가 봤는데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웹소설에서 많이 보던 이쁜 여자 6명이 나를 좋아하고 혹은 잘생긴 남자 7명이 뭐 나만 좋아하고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를 채팅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채팅방에 들어가면 이쁜 AI 여자 6명과 채팅을 할 수 있는 혹은 뭐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어떤 AI와 채팅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제가 아까 기사로 본 바로는 9월 기준 일매출이 1억을 넘었대요. 이야,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진짜로. AI와의 채팅을 통해서 연애 감정을 해소를 하고 그 시장이 엄청 커지고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사실 제 친구 중에도 뭐 이렇게 뭐 연애 상담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는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감정을 대체하는 게 더 어려울 거다라 생각했는데 이미 감정 어떻게 보면 대체가 됐고 그거에 맞는 하드웨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진짜 그거랑 연애를 할 준비는 돼 있는 거예요. 체온이 느껴지는 쇳덩이가 아니라 피부까지 재현한 어떤 하드웨어만 있으면 소름 돋아. 너무 싫어. 그래서 그 세계는 오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소름 돋고 너무 싫은 일이잖아.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노멀인 거지. 꼰대야 그게.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거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AI라는 건 우리가 챗GPT를 써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얘기 위주로만 해주거든요. 내가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내 세계관 안에 갇힌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갇혀버리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유행이라는 채팅 서비스들을 보면 내가 그 세계관을 만들고 내 세계 안에서 놀고 계속 사람이 이렇게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뉴 노멀이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그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다면 그냥 그 행복을 그냥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냅두는 것도 굳이 꺼내줄 이유가 있나? 그들에게 원했던 서비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건데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논란도 많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 그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해봤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뭐 일단 현재는 아직 무서운 미래가 그렇게 막 현실화된 상태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현재 있는 서비스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써보는 게 특히 이제 뭐 지금 저희 채널을 주로 보시는 20대에서 40대 정도의 분들은 적어도 앞으로 30-40년은 돈을 벌고 AI를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근데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전부 다 시도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내가 이 기회를 통해 뭘 좀 돈을 벌 수 있을지 무엇보다도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경각심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AI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AI 기업들이 하려고 지금 버는 돈을 족족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등 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라는 걸 다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AI 시대는 슈퍼 앱이 탄생할 것이다. 지금에야 뭐 카카오톡 필요하고 네이버 필요하고 카드 앱 필요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만 하나가 다 먹을 통합이구나 거라는 통합. 네. 그러네. 지금 뭐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미국이 자꾸 중국이랑 뭐 관세한다. 결국에는 중국의 AI를 늦추기 위함이에요. 미국이 AI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함이고 지금이라도 올라타지 못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태될 수 있다. 저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AI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나를 대면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에 입각해서 내 커리어를 이렇게 전개해야지 이것도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사실 바빠 죽겠는데 유튜브 촬영하고 이거 편집하고 이거 너무 힘들지만 이게 되게 재밌고 즐거우니까 하는 것처럼 재밌어 하는 일에 입각해서 AI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로 맺고 싶어요. AI와 커리어에 대한 좀 심오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삽시다.